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수용급 하면서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잡았었죠. 가격 탄력성은 그 가격이라는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변했을 때 그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이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어떤 정량적 지표. 이 탄력성은 많은 학문에서 많은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 주제로 이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출 문제를 한 10년치 보신 분들은 이 탄력성이라는 이 사고 방식이 수요응급에서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 나왔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더 중간에서 이제 시장론이라든지 정책론 중간중간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 분석이 다 끝나셨죠? 앞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지문을 그냥 암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출 문제 내용이 70% 이상이 그대로 구현이 돼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통계에서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32회 때 나왔던 문제가 몇 회 때 어디서 언급했는지를 하다 보면은 70% 이상이 다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문구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 주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 출제원들이 이제 문제를 의뢰 받을 때 인력공단에서 과거의 기출문제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요 범위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내주십시오.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왜냐하면은 문제를 내주십시오라고만 하면은 본인들이 전공한 분야가 다르잖아요. 간평 문제는 간평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문제를 의뢰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분야마다 의뢰 그 분야가 다른데 그러면은 어떤 범위를 안 정해주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한 거 그대로 내버리기 때문에 그 시험 성격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기출 문제 내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3년, 4년치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조문은 그대로 내지만은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미 첫 문제를 돌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만은 이제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원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가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 그냥 안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9문제 중에서 3문제가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더라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포함해서. 그거 안 풀면 돼. 그 나머지 6문제는 똑같이 나와. 뭐만 달라요? 수치만. 이렇게.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그럼 난 다음에는 이렇게 또 변형해서 나올 수 있겠지라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 우리 중개사 시험이 뭐 파격적으로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다만 작년에 새로운 형태 문제가 나오긴 했죠. 그리고 재작년에도 새로운 유형의 표현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적으로 좀 가져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물건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그 결정 요소라 그래서 수요는 대체제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공급은 생산비하고 기간이 중요합니다라는 것까지 언급했고요. 결국 본질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탄력성은 크기를 논하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본질적으로 언급을 하긴 해요. 근데 계산 문제는 지금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어요. 뭐 계산은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본질적으로 나오는 것만 연습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분야가 있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이야. 근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16회부터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없어요. 16회 이걸 단독으로 내면서 새로운 탄력성 주제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16회 출제원이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17회에 나왔던 출제한 사람들은
이런 형식이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오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온 거야, 한동안. 그래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좀 이제 같은 게 반복되니까 중간에 텀을 두면 쉬다가 또 나오고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재작년에 새로운 유형의 이제 주제가 나와서 근데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모의고사 내드리면은 많이 맞을 것 같은 느낌상. 근데 결과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하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그때 판단하시더라고. 근데 수용급에서 내면 그나마 난데 이게 정책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해가지고 적용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암기만 해서 그래. 우선 기본적으로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경제 교과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요소를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뭘 잡아야 돼요? 탄력성이라는 것을 개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셔야 돼요. 균형점의 이동을 논할 때는 기본 패턴이 뭐였었어? 지난번에 균형 보신 것처럼 최초의 균형이라는 것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것이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 변하려면은 이제 가격이 변해가지고는 여기 안 변하죠. 뭐가 변해야 돼?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해야 되죠. 가격 요소가 변하면은 곡선 자체가 수요등 공급이든 우측 좌측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네 군데 생기죠. 네 군데 생기면은 균형 가격하고 거래량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설정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게 되려면 수요가 감소하고 요점이 오려면 공급이 증가하고 요점이 되려면 공급이 감소하고 딱 네 가지 경우만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탄력성이 개입되면은 이제 크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 등장하면서 기본 모델을 처음에 출제할 때는 기본 모델 중심으로 냈었어요. 그게 가장 판단하기 좋은 게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한쪽이 완전 탄, 완전 비탄이 제시했을 때는 모양상 독특성에 의해서 그림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주제. 그래서 그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을 기본 모델로 잘 해주시라 그랬는데 이제 패턴을 잘 보세요. 거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완전 탄 또는 완전 비탄일 때라고 했는데 우선 수요가 완전 탄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럼 수요가 문제상 어떻게 주어져? 완전 탄력적일 때 하면 머릿속에 균형점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아시면은 기본 모델이 이 상태에서 그 그림을 변형시켜야 되죠. 수요가 완전 탄일 때 하면은 이 그림을 수요 곡선 어떻게 만들어라? 수평선으로 만들어 놓고 판단하셔야 되지. 그 판단하는 시간은 몇 초? 지체 없이. 시간이 걸리면 안 돼. 왜냐면 이 지문이 10초짜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시간이 후다닥 후다닥 지나가요. 한 문제당 1분짜리인데 마킹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일 때 후다닥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뭐가 변할 때 그럼 그림을 고개를 탁 쳐가지고 바로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2, 3초 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 지금 2, 30년 걸리는데 처음에는 2, 30년이 2, 3초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완전 탄력이셔야 돼. 그러면은 균형점 이동이라는 게 문제 타이틀에 나오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문구 읽다 보면. 그러면은 수요가 완전 탄일 때 이렇게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어렵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럼 수요를 완전 탄하는데 공급을 어떻게 또 그려야 돼? 균형이니까 우상향으로 그려놓고 해야 되죠. 이 모델에서 이것만 조건 완전 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런 상태가 이렇게 변형 상태에서 균형점이 생겼잖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하려면은 결국 똑같은 사고 방식이죠. 뭐하고 뭐가 변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변하려면은 결국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한쪽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그 1번에 보면은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나왔죠. 그동안에 우리는 16회 처음 나왔을 때 16회부터 29회 때까지는 수요가 완전 탄일 주어진 다음에 상대방이 공급만 변하는 걸 계속 물어봤었어. 그런데 30회, 31회 때 뭐가 나왔어요? 수요가 변하는 걸 물어봤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균형이 변할 텐데 동그라미 1번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러면은 머릿속에 요거를 그리셔야 되죠.
공급이 증가해서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순식간에 판단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화 없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맞구나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정답 체크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럼 여기 1번에 나오면 31에 1번에 나오면 다른 보기는 읽을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수요 공급 문제는 효율적으로 점수 관리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똑같아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계속 위에 것만 나왔어.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서로 깨지는 상황을 우리가 논하는 건데, 근데 계속 공급이 변하는 걸 물어봤는데 31회 때 뭐가 변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랬어. 그럼 얘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 16회부터 28회, 29회 때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거의 13년간에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거 익숙한 거야. 그냥 암기만 한 거야.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황한 거지, 이렇게. 공급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수요가 움직이는 게 나왔었지? 그냥 움직이면 되지. 암기해서 그래. 그림으로 그리면 나오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평선 상태에서 수요 곡선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여야 돼? 위로 움직여야 되지. 증가는 어느 쪽 움직이냐? 우항 형태에서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수평선이다 보니까 우측으로 움직이는 게 바라보는 시각은 위로 올라가는 점 보이는 거죠. 본인 수요 곡선 본인은 우측으로 움직인 거야. 근데 수평선 상태니까 시각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새로운 균형점 여기 생겼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31회 때 엄청 틀렸고요. 이 신청 엄청 했어. 왜 신청했을까? 기존 기출문제랑 다릅니다 해가지고 이 신청했더라고. 어떤 거 문제 보면은. 왜 이거 안 내고 이거 냈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겠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이신청한 그 자료를 뭐 출판사에 저한테 누가 이신청인 그 자료 올렸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검토 좀 해봐달라고 줬더라고요. 근데 기출문제 몇 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형식이 안 맞고 중개사 난이도를 초과한 문제니까 이신청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안 받아줬죠.